안녕하세요. 기능의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당독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측정 장치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치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만성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 검사를 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장치냐면 피부에 침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당독소 성분 중에 형광 물질을 내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를 측정 장치에 갖다 대고 피부에 침착되어 있는 일부 당독소 물질이 반응을 하는 빛을 내주고 거기서 돌아오는 값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당독소 중에 일부를 피부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 이 측정도의 정확도가 혈중에 있는 그런 당화혈색소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측정 장치예요. 이제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이 측정 자체가 일반적인 병원에는 잘 없기도 하고, 기미 치료를 하러 오시거나 주름 치료를 하러 오시거나 리프팅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다 이 검사를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게 무슨 검사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때그때 짧게 설명은 해드리지만 또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왜 제가 그렇게 당독소에 목을 매는지, 왜 그렇게 당독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만 세포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저희 영상에서.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애. 그 세포의 안에 여러 가지 과립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게 자극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려움증도 유발하고 염증도 유발하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뭐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이런 데 관여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비만 세포를 이 당독소 자체가 자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색소 문제들을 유발하는 멜라닌 세포도 이 당독소가 많아지면 자극이 돼서 색소를 많이 만든다고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나이가 들수록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것들도 피부 안에 당독소가 많아지면 그거를 많이 망가뜨릴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염증 발생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각질 세포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고, 피부의 노화와 상처 회복에 관여를 하고 있는 섬유화 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그런 섬유화 세포의 영향도 방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주 진피층부터 표피층까지 모든 질환에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병원에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당독소 검사를 꼭 기본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독소가 피부에 어떻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지 두 가지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신호를 줘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포 외 간질. 제가 지난번에 바쿠메드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더블 타이트가 좋은 이유를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세포도 중요하지만 세포 주변을 이루고 있는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ECM이라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당독소가 거기에 다 달라붙어요. 특히 오래된 단백질, 콜라겐 같은 게 해당되겠죠. 그래서 진피층에 콜라겐에 달라붙어서 콜라겐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주름이 많고 피부가 처지고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달고나를 만들어서 그게 딱 굳으면, 딱 만지면 확 바스라진 것처럼 당독소가 많이 붙어있는 콜라겐들은 잘 부스러지고 잘 망가지기 때문에 피부 탄력의 저하를 가지고 오는 거죠. 세포 외쪽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요.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당독소가 많아지면 당연히 피부 염증이 많아지니까 피부염도 더 심해지고, 우리 피부의 노화도 결국은 염증이기 때문에 이 당독소가 많아지면 피부 노화도 심해지고 피부 염증도 심해질 수밖에 없죠. 당독소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당화혈색소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혈액도 검사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오른쪽 제일 아래쪽에 당독소가 있어요. 근데 그 당독소가 되려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 어떤 거는 몇 시간 단위, 어떤 거는 몇 주 단위가 되고, 최종적으로 아마도리 프로덕트라는 거에서 당독소로 넘어가려면 몇 달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이렇게 당독소로 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그대로 우리 몸에, 우리 피부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독소 측정을 했을 때 당화혈색소 검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당독소가 되기 전 단계인 아마도리 프로덕트의 이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 아마도리 프로덕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양쪽 방향으로 돼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혈중에 있는 모든 당독소를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당화혈색소가 이 정도 있으면 몸 안에 당독소도 쌓이고 있겠구나
변화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아, 이 단계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더 많이 당독소로 가는 건 막을 수가 있겠구나 해서 제가 당화혈색소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몸에 당독소가 쌓이는 걸 좀 막을 수 있을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걸 막는 방법이 있고요, 안에서부터 생기는 걸 막는 방법이 있어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걸 막는 방법은 당독소가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고온에서 굽거나 달달하게 양념이 돼 있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양념이 진하게 달달하게 많이 된 양념된 육류들을 아주 지글지글 고온에서 하는 방법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커피 음료, 믹스커피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주 고온에서 튀기거나 기름에 볶거나 이런 것보다는 삶거나 약간 물에 데쳐 먹고 이런 게 훨씬 더 좋다고 되어 있고요. 담배는 피우면 그대로 당독소가 몸으로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담배를 빨리 못 끊으시겠으면 먹는 거라도 건강하게 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거 말고 체내에서 합성을 할 수 있는데 당독소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달달한 음식 같은 거, 그런 설탕이나 과당이나 이런 걸 좀 덜 드셔야 되고요. 또 대사 과정을 통해서도 생기는데 몸에 염증이 많으면 좀 더 많이 생기니까 염증이 많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고, 또 다른 하나는 장에 나쁜 유해균들이 많으면 당독소를 만들어낸다고 돼 있고요. 당독소를 우리가 좀 먹어도 장내 세균이 건강하면 당독소를 잘 분해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당독소가 조금 높게 나오시는 분 제가 장내 세균 검사를 권해드리는 게, 장내 세균 검사를 해서 장내 세균이 안 좋으면 그 단계를 해결을 해드려야지 이 몸 안에 당독소가 쌓이는 걸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이어트리 에이지, 당독소가 이미 생성된 식품을 먹어서 당독소가 쌓이기도 하고, SSB라고 되어 있는 거는 슈가 스위튼드 비버리지예요. 설탕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들, 스크로즌 설탕, 그다음에 프럭토즈는 과당. 네, 프럭토즈가 훨씬 더 당독소를 많이 만든다고 돼 있어요. 과일도 너무 단 걸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당독소가 생성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독소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또 다시 이게 당독소를 더 많아지게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게 되는 거죠. 당독소를 어떻게 하면 덜 만들게 하고 몸 안에 이미 있는 당독소도 일을 못하게 할 건지, 각 단계별로 그 단계를 막아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돼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당독소가 들어있는 음식을 좀 덜 먹어야겠죠. 그리고 달달한 음식도 좀 덜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지 않고, 과일도 달지 않은 걸 먹고, 섬유질이 많은 과일 위주로 먹는 게 좋겠고, 드실 때 식단도 중요해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지 말고 야채나 단백질을 먼저 먹은 다음에 탄수화물 먹는 게 아무래도 당분의 흡수가 좀 덜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먹고 나서는 살짝 산책이라도 해주는 게 몸 안에 당을 높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생활 습관이 일단 첫 번째겠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면을 충분히 취하면, 하루에 좀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그거 자체로도 당독소의 해독 능력을 높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좀 하시고, 가공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당독소 함유된 음식을 좀 피하는 방법이시고, 저는 한식을 권해드립니다. 제대로 된 한식을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양소로서는 항산화 효과가 많은 것들이 이런 당독소가 일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게 피노옥사민, 이게 이제 비타민 B6군이에요. 피노옥사민 자체를 꼭 드시진 않더라도 멀티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비타민 C와 비타민 D. 비타민 C와 비타민 D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당독소에 의한 영향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늘 제가 당독소를 측정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또 추가 혈압 검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고요. 야채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숙면을 취하시는,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걸 하시면, 물론 먹는 걸 줄이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먹는 거 다 드시고 이런 것들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먹는 걸 먼저 줄이셔야 장내 세균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타민 C나 비타민 D도 좀 넉넉하게 챙겨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독소 관리도 잘 하셔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키능의학TV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